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가장의 아빠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마치 제 삶이 바다에 떠있는 풍랑에 휘말리는 돛담배 같이 보이네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부모님은 장남인 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은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 필요할 것 같은 공부는 개인 과외를 붙여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런 저에게도 늘 가슴 한편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살 터울 나는 누나와 3살 어린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고지식한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시며 풍족한 삶을 보내게 해주셨지만 누나와 여동생에게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면서 대학조차도 보내주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란 누나는 어렵게 전문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 여동생은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 있었고 부모님과 대학교 진학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더군요. 여동생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피아노 학원도 다닐 수 없었고 학교 수업 때문에 문방구에서 산 멜로디언을 연주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음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는 힘들었고 해외로 유학을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은 써먹지도 못할 기술이라면서 차라리 전문대학으로 진학하여 졸업장이나 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반면에 저에게는 유학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라며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유학을 하면서 인종차별 같은 힘든 점도 많았지만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는 선배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취업까지 성공한 것을 안 부모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죠. 회사 출근 당일 아직 한국길이 익숙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그만 눈길이 쏠리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예쁜 여자들은 많이 봤기에 사람 외모에 끌렸던 적이 없었는데 이건 뭐랄까 하얗고 자그마한 여자에게 시선이 자석처럼 끌려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도 즐거웠고 가끔씩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녀를 보는 것도 저에겐 작은 기쁨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루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몰라도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릴 정거장에서 전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녀를 따라 내렸고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 도장을 찍어서 그랬는지 그녀는 잠시 고민하듯 뜸들이다가 제게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렇게 그녀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었고 작은 회사의 경리로 근무를 하고 있더군요. 선영 씨는 알수록 강단 있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픈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 격리가 되었지만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모습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1년 정도 될 무렵 전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영 씨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선영 씨를 본 부모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어보더니 그녀가 고등학교만 다닌 것과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을 트집 잡으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유학까지 보낸 아들을 격리나 하고 있는 여자와 결혼시킬 수는 없다면서 선영 씨를 면전에 놔두고 제게 다른 여자와의 손자리를 잡을 테니 당장 헤어지라고 나무라하셨죠.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조건에 맞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선영 씨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선영은 자신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그 후 몇 번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고 전 선영이를 설득하여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이를 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저와의 연을 끊겠다고 통보하시며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셨지요. 부모님의 지원이 사라지자 확실히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리던 것들이 사라졌고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비록 생활은 가난해졌지만 선영과 처음으로 꾸린 신혼생활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늘 퇴근하면 아내는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고 한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드는 매일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아내 역시 저와의 생활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며 행복해했고 모든 것이 참으로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처가에서 온 것이었는데 아내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동생이 다치는 바람에 집에 가세가 너무 기울었다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말이었죠. 아내의 말을 들은 전 고민스럽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처가에 보내줬는데 그게 제 삶의 큰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처가에서는 그 후 매달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저 역시 직급이 낮아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처가 댁에 돈을 보내주고 혼자서 신혼생활을 유지하려니 점점 돈에 쪼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니 사랑만으로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커다랗게 막혀 있어 보였죠.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싸움으로 되기도 했고 급기야 제가 담배를 피는 곳조차 돈이 많이 든다며 당장 끊으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처가댁을 돕지 않을 때는 적은 돈이었지만 나름 돈도 모으고 살림도 여유가 있었는데 아내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거라며 짜증을 내었습니다. 아내 말에 화가 나서 당신 말하는 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게 당신 집 돕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려워진 거잖아. 그런데 뭐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저도 그동안 쌓인 것들 아내에게 퍼붓죠. 소리를 지르고 보니 조금 후회가 밀려왔는데 아내는 지금 고작 몇 푼으로 우리 집 도와주는 거 생색내는 거야?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님한테 보냈어. 그 생각은 못하고 처가댁 돕는다고 생색내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후 아내와 금전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니 애틋하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져 늘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들여다 봐주지 않고 마치 저를 돈 나오는 기계처럼 보듯 눈만 마주치면 이번에는 승진 못하는 거냐, 보너스는 언제 나오냐며 닥달을 했지요. 또한 부모님에게 찾아가 돈을 좀 받아보라면서 종용을 하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 반가운 마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동생은 자신도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며 많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동생의 말에 전후 사정을 물어보니까 아내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새 집이 많이 힘이 드니까 여윳돈이 되면은 좀 돈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다네요. 하필 동생도 살림 넓혀 이사를 한 터라 여유 자금이 없다면서 미안해하는데 전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맙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내의 모습에 질려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니 아내는 버리도 시원치 않은 양반이 뭐라고? 참내 자기 복을 스스로 차버리네. 그래,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돈 얼마에 손 떨며 살고 싶진 않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고생했으니 전세금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고작 전세금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 앞으로 더 끌려가며 살고 싶진 않아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난 뒤에 정말 일에만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직급도 높아졌고 괜찮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간 전셋집 바로 아래는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노부부는 혼자 사는 남자가 열심히도 산다며 반찬도 내어주시고 주말이면 밥 먹으라며 문을 두드리며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올라와 제게 나이도 있으니 이제 그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너무 따스해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이후 몇 년 만에 본가에 찾아가 부모님께 뒤늦은 용서를 구했고 부모님은 제 소식을 동생에게 가끔 전해 들었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며 절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용서를 받은 뒤 아랫집 어르신은 참한 아가씨가 있다며 제게 소개를 해주셨지요. 그 아가씨 이름은 미선이었는데 이름처럼 참 선한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미선씨를 만날 때에는 마음이 참 편했고 그녀는 늘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데 그게 참 뭐랄까 마음이 뭉글뭉글해지면서 기분이 좋았고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저에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녀와 함께하면 마음에 안식이 생겼고 왠지 모르게 이 여자를 놓치면은 내 삶이 완성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난 지 1년 만에 고심 끝에 미선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